679회 역설타임즈쇼 2022년 12월 31일 이놀리 중국과 일본이 통일한국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셋 CFR, VOA, RFA, 성렬형 아침한개 국토전략 젊은시각 안될과학 세운영, 원희룡, 서정욱, 추부길, 김길선, 과학쿠키, 소박사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 아침한개 국토전략 안될과학 CFR, VOA, RFA 성렬형, 김길선, 주호영, 추부길, 소박사, 원희룡, 이과영, 서정욱, 통쾌튜브, 부원아세바, 학생의 소리, 젊은 시각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일단은 푹 쉰다는 의미에서 뭐 여러분도 믿지 않겠지만 어쨌든 1월 첫째 주는 가급적 쉬면서 주말에 방송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죠. 그럼 다음 주 뭐 한 토요일이나 뭐 금요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안 믿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부오나세바 그 딸이 이 친구가 이제 울산 출신인데 이제 이태리 여성하고 결혼해서 저렇게 어여쁜 딸을 얻었죠. 그래서 특히 아빠의 얼굴과 대비가 되네요. 엄마 얼굴하고 옆에 있으면은 그냥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아빠 얼굴이 옆에 있으니까 딸의 미모가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댓글에는 난리가 났죠. 세상을 다 이룬 분, 꿈을 다 이루었다. 뭐 신나게 축구 경기 보러 다니고 돈벌이는 부인이 다 알아서 해주고 근데 딸까지 이렇게 자신과 닮지 않는, 뭐 본인은 닮았다고 얘기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어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바보 또 탄생 이런 면에서 저는 뭐 과거에는 부러웠는데 이제 부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그 미카가 이제 개냥이 수준을 넘어섰어요. 저녁마다 그냥 와서 와가지고 칭얼댑니다. 예뻐해달라고. 그래서 뭐 미카가 애교 덩어리예요. 개냥이를 넘어서 효녀냥 됐기 때문에 별로 안 부럽습니다. 진심으로 별로 안 부러워요. 어쨌든 저같이 이렇게 귀차니즘이 심각한 사람한테는 개보다 개의 장점도 있지만 고양이의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고양이든 저든 이제 거리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필요할 때만 와서 들이대는 건, 가끔만 들이대는 거.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막 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들이댄다고 하잖아요. 저도 피곤하고 그럴 것 같고, 고양이는 딱 뭐 하루에 두세 번만 들이대니까 나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고, 저는 뭐 어쨌든 고독한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어저께 진상스러운 손님들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돌싱녀로 추정이 되는 분인데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고 그 손님이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손님이 없냐? 없습니다. 했더니 자신이 맥주하고 소주, 소맥을 먹인데 갑자기 저한테 맥주 한 잔 사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계속 거절을 했죠. 아, 괜찮다고 계속 먹으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거절하기가 또 자꾸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예, 한 네다섯 번 정도 계속 권해서 아, 그럼 뭘까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자리에 앉아서 먹지요. 아, 저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먹었죠. 예. 그래서 또, 예. 그러고 있다가, 한 30분 지나니까 갑자기 막 1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혼자서. 예. 누구한테 전화 걸고 뭐 친구들한테 다 전화했나봐요. 전화할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 갑자기 또 1시간 내내 울던데,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옆에 단체 여성분들, 아주머니 분들이 쫙 오는데, 예,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껄끄러우니까 이제 계산을 하는데 또 그 옆에 아줌마들을 우리 저희가 계산하겠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 예, 그 단체 손님 여성분들도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깊이 꼭 태워 계속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막 우기는 걸 간신히 설득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돌싱 여 전문 여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여 변호사도 돌싱이더라고요. 이혼했더라고요. 그분이 여성이 이혼했을 때, 예, 위자료라도 든든하게 받으면 몰라도, 예, 그렇지 않은 경우 대다수 여성분들은 불행해진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 고독한 자유를, 예, 자유에는 대가가 필요한데 이 고독한 자유를 스스로 견디지 못하면, 예, 후회한다 이거죠. 이혼을. 예. 그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고독한 자유에는 경제적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외로움을 못 견딘다 이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더더욱 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남성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무인도는 아닐지라도 10대 때부터 그렇게, 예,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헐리우드 영화 B급 SF, 머나먼 우주 안드로메다 같은데 머나먼 어떤 별로 이주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 선발대 격으로 남녀를 골고루 잡아서, 예, 그 냉동 보관, 예, 수면 상태, 가수면 상태에 냉동 보관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예, 오랜 기간 항행할 수 있으니까 쭉 가서 도착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그 별 도착 직전에 깨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친구 혼자만 중간에 풀렸다 이거죠.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혼자 맨 처음에 딱 그 깼을 때는 맨 처음에는 우주선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예, 컴퓨터도 있고 영화도 있고 모든 게 뭐 식량도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으니까, 예, 심지어 대화할 수 있는 인공 로봇도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몇 년간은, 예, 재밌게 지냈는데 그 다음 또 심심해가지고 미쳐 죽는다 그런 설정이거든요. 저라면 어땠을까 하는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글을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무한정 시간이 주어지면 이제 죽을 때까지 글을 쓸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견딜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나라면 어떨까 했는데 막상 닥쳐봐야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런 면에서는 인드라가 멘탈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말 연시에 혼자인 분, 솔로인 분들이 여러 가지로 쓸쓸하고 고독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더욱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된다. 그리고 혼자 뭐 이렇게 계속 가실 분들은 더더욱더 멘탈을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선택하실 분들은 더더욱더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한다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볼 때는 뭐 박지민보다 부러울 게 없죠. BTS 박지민은 돈이 많고 모든 여성들에게 인기도 얻는 박지민이지만 제가 볼 때는 부어나 세바가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지민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에 어떤 아이돌은 결혼하기 힘들죠. 상당수 가수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나름 다 있습니다. 김종국, 또 성시경 이런 친구들 다 인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솔로로 남는 게 여러 가지로 좋거든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결혼이냐 노래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이 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렬형, 오로지 국민만 보고 달려온 성렬형의 2022년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IRI 리스트차 예외,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붕괴하고 있다. 웬일로 뉴욕타임즈가 이런 보도를 했네요. 특히 한국 대통령 성렬형을 인용하면서 IRI 리스트차 예외는 그동안 한국 정부 성렬형과 그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특히 상업용 차에 관련돼서 예외 규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에 따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니 뭐 이래서 새해 들어서 자동차 주가가 좀 오르면 현재 고통을 겪으신 자동차 주주분들에겐 좋은 소식이겠죠. 인드라가 꼭 팔면 자동차 배당주 기아차, 현대차 샀다가 팔았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뉴욕타임즈가 약 올리는 기사 올렸네. 그래서 새해 좀 자동차 주가 오르면 인드라 좀 약 올리지 이런 생각으로 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주가라는 것은 어떤 그런 실제 수익보다는 어떤 그런 기대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여서 약간 반영, 아무리 그 전기차 비중이 현대 기아차가 2%에 지나지 않더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테슬라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이제 미국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걸로 보이고 실업자 같은 경우에도 월별 통계는 별로 신령하지 않지만 그렇고 여러 가지로 11월 미국 무역 적자 보면 수입폭이 상당폭 감소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내년 1, 4분기에는 어쨌든 어렵다 라는 면이 있지만 뭐 주가에 알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성렬형 정부의 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드라의 희생이 30만원 인드라 30만원 꼬라박고 현대기아차의 리스트차 예외가 됐다면 우리 현대기아 주가 오르면요
예. 현대 기아차 주주분들 인드라 좀 생각해 주세요. 후원 주시면 고맙고. 예, 농담입니다. 자, 그렇고요. 뭔가 희생이 필요해요, 항상. 인드라 항상. 예. 인드라가 팔면 올라가잖아. 예. 암호화폐도 인드라가 팔면 올라가잖아. 예. 안 사면 인드라가 사면 떨어지고. 예. 자, 월스트리트저널 올해는 강달러였지만 내년에는 10에서 15%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지만 설사 안 할지라도 내년에 일본과 유럽권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강달러로 간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상반기에는 일본과 일본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정책을 바뀌었죠. 아베노믹스를 사실상 폐기시켰죠. 아베노믹스를 폐기시다가 폐기시켰고요. 유럽도 계속 돈을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여전히 강달러가 지속될 걸로, 아무리 중앙은행들, 일본 중앙은행과 그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강달러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달, 아니 정확히는 인드라 입장에서는 그 춘절, 중국의 춘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번쯤 세계에 충격이 오지 않을까. 중국의 리오프닝, 어떤 위드 사이즈 페럼, 이러한 정책의 기대치가 있지만 그런 춘절 끝나고 난 상황에서 사이즈 페럼으로 인한 어떤 예측 못할 사태가 일단 발생해야 되거든요. 예측 못할 일단 발생이 돼서 뭔가 한번 폭발적으로 한번 생기고 그게 지나가야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된다 이거죠. 그거를 해소시키는데 한두 달은 걸린다.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미국도 그랬습니다. 위드 사이즈 페럼을 하면요, 초반기에 환자 수가 급증해요. 과거에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환자 수가 급증했잖아요. 한국도 리오프닝 제기했을 때 환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라고. 근데 그게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규모 자체, 사태는 비슷한데 예측 못할 사태가 올 수 있고, 특히 중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이즈 페럼의 변종들이 생길 우려도 있다 이거죠. 그런 데서 그러한 면들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춘절, 한국의 설날이죠. 이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2월달에서 3월달이 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 3월이 어쨌든 내년 2023년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된다. 무언가 이렇게 어떤 정책 전환, 상승 전환, 이런 것들을 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 위기가 한번 닥쳐주는 것이 관례였다. 왜 주가도 폭등하기 전에 꼭 그 전에 폭락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을 논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 지났다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인플레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구라경제학파 코이슈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그 빙하기, 소빙하기와 같은 급의 한파가 몰아닥쳤기 때문에
있는 이것은 그 전반적으로 농업 작황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도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면 곡물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인플레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 에너지 가격은 현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한파 때문에 그 에너지 소비량이 또 늘고 중국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원자재가 들썩할 수가 있는데, 또 한번 중국에서 인드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에너지 가격이 또 폭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춘절을 지나면서 다시 그 중국 경제에 커다란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인플레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쭉 유지된다. 그러니까 올 인플레가 더 그렇다고 치솟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게 최소한 3월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뭐 CPI를 더 중시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중요한 지수는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을 보면 뭐 집값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죠. 보는 게 이제 물가 쪽이 아니라 이제는 연준이 고려하는 주요 포인트가 실업률이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에 뭐 연준 정책에 대해서 인드라가 다 얘기를 했죠. 70년대 이전까지는 70년대 때는 고용 안정, 그 다음에 이제 록펠러가 잡고 나서는 인플레,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산업, 미국 산업 현대화, 그래서 성장, 그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2010년대부터는 다시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용 안정, 성장 이런 모든 쪽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포커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블랙록 내년 중앙은행이 침체 주범.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미국 경제 현재대로 간다면 다른 나라는 상당한 경기 침체 충격파를 겪겠지만, 지금대로라면은 미국 경제만큼은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갈 수가 있다. 확률은 반반이다. 무조건 미국은 경제 침체로 간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조금 안 좋아진다. 이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 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678의 2부, 다누리 무인기 699번 짜고 고스톱이었나? 정말 고맙다.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렸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할 거 다 했죠. 고체 미사일, 뭐 우주 탐사를 하는데 사실 탄도미사일이죠. 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영상 거 소개하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렬령 강경발언. 또 인드라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할 애들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그때 사우스 모닝 차이나에서 이거지
뭐죠 이거? 사우스 차이나 모닝 뭐지?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 하여튼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송여령을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하는 걸 얘네들이 또 특집 뉴스 비슷하게 해놨고, 김길선 누님이 반쪽 정원이 무인기보다 한국탄이 더 비싼데 뭐하러 신경 쓰냐. 자, 그렇고요. 아래도 군사 전문 기자였으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 어디서도 일제의 공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반쪽 정원이 무인기 침투시켰으면 전 세계에 다 자랑하기도 모자를 판에 왜 반쪽 정원이 노동일보, 노동신문 그런데 왜 보도 안 하냐 이거야. 반쪽 김기선 누님의 입장은 정확하거든요. 이런 거는 매일같이 노동신문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무인기를 쐈다 이런 거 자체를 과시해야 되는데 저번에 뭐 미사일 쐈을 때는 자랑했잖아. 공개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반쪽정은 이유가 뭐냐. 진짜로 딜 받은 거냐. 무인기 쏴줄게 1년간 체제 보장 뭐 이런 거 진짜 딜했나 생각까지 짜고 스톱인가 생각된 만한 겁니다. 어쨌든 웃고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VOA 북한 무인기 보도 인지 특별조사팀 구성. 특별히 이제 저번에 아침한개님이 밝혔듯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서 한국도 정찰 북한 영역으로 살짝 갔다 왔죠. 요것들을 유엔사 측에서 양쪽 다 조사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정당방위 쪽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다 제가 볼 때는 큰 그림 시나리오 중에 일환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군인의 군대가 저렇게 대응방침을 했다는 것은 당대의 어떤 그 사령관의 우발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대응 시스템에 따라서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전에 뭔가 저런 작계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대담하게 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사가 양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굳히려고 한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군으로서는 이번에 어떤 작계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인 훈련을 사실상 한 거거든요. 실전과 같은 실전이죠.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1타 3피야. 북한 무인기 한번 쏴주는 바람에 북한 반쪽정원이 얻는 이득이 하나라면 대한민국은 10개 이상 얻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UFO 소동. 그래서 이게 미사일 쏜 거 갖고 지금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한국의 UFO 연구 민간단체 중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단체이고 유튜브 채널입니다. 외계인이나 UFO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채널을 반드시 구독, 알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드라우 때 한국에서 최고로 권위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VOA에서 한국 고체연료 발사체 성공, 북한 도발 공세적 대응. 고체연료, 액체연료와 고체연료 차이가 뭐냐? 아침한개님이 쌈박하게 잘 정리하셨죠? 근데 한국 미사일 지침, 이거 순전히 다 뭡니까? 그동안 한국 미사일 못 썼던 것은 여러 가지로
제안했는데 이걸 다 풀어준 게 누굽니까? 반쪽 정은이 다 풀어준 거예요. 예, 반쪽 정은이 해지랄하면서 미사일 이 체계가 다 풀어졌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거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반쪽 정은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딱 하나 빼고 7차 핵실험 빼고는 이제 없어요. 반쪽 정은의 역할은. 예, 반쪽 정은이 더 뭐 이렇게 할 국기원에게 받아서 할 미션도 없어요. 예, 99% 완료돼 가지고 실사핵 실험을 하면 이제 발적정은의 가치가 있나? 없다. 그냥 숨 쉬는 것 자체만 조용히 쥐죽은 듯이 지내는 것만이 미션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 뭐 많이 얘기하죠. 간단한 구조에서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 더 어려운 기술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고체 연료는 어떤 사람 댓글에도 나왔듯이 액체는 발사 직전에 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가 쉬운 반면 이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는 발사하면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방국들 미국이나 일본에게 알렸냐, 안전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알렸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한미일 관계라면 안 알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렇게 편향합니다. 일본도 아무런 논평을 정부가 안 하는 건 사전에 인지했다는 겁니다. 미국이야 당연히 알고 있고요. 발사 장소가 안흥에서 대전으로 변경되어 급하게 시험 발사를 했다는 반증도 된다. 이런 거 자체는 이제 고체 연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더 기술적인 진보를 시사할 수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우리 맨날 탄도미사일 할 때 북한에서 뭐 발사대 차량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 일체형으로 한다 이거죠. 선생님들과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무인기? 기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외본과 미국에서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을 뿐이지, 이렇게 제한 풀리면 진짜 크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탄도미사일이죠. 이 기술도 여태까지 막아놨다가 불과 2년, 2020년 근데 풀어준데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에서 다 했다고. 핵도 마찬가지인데 핵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죠. 잠재력은 있어요. 다 일본이나 한국이든 순식간에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굳이 핵무장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 제발 핵 가지세요 라고 애걸복걸 하기 전까지 핵무장 반대, 비핵화 이렇게 계속 강조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천둥번석 벌거숭이처럼 핵무장하면 감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렬형이 노벨 평화상 받은 것이 노벨 성렬형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서 필요하다. 핵무장 반대로 노벨 평화상 받는 이런 시나리오인들아가 구변에게 정식 제안했잖아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라. 말로만 지가 무슨 액자냐 핵무장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 때가 되면 그냥 저절로 다 돼. 뭐하러 그런 거만 얘기해. 핵무장 반대 이렇게 딱 하고 국외본이 허가해주면 그때 만들면 돼. 시간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은 핵무장을 반대할 때다. 특히 지금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자력 발전, 친환경 원자력 발전이 중요할 때 이러한 걸로 이렇게 잡소리 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기값도 다시 오른다 그러는데 그럴수록 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원전 정책을 가기 위해서는 비핵화 원칙 확실히 같이 얘기돼야 됩니다. 아셨죠? 어디서 이제 핵무장 누가 또 이렇게 헛소리하면 인들한테 고발하세요. 확실히 때려드립니다. 인드라 북핵 3원칙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게 급하게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냐? 야지만기님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치용이기보다는 군사용이다. 그러니까 정치용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언론사나 이런데 다 엠바고 걸어놓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언론 보도 보도 자료 같은 거 일치 없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찌라시들이 다 입 다물고 있잖아. 오직 미국의 소리 방송 같은 데서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은 보도 자료 없으면 못 써. 한국 애들은 이게 찌라시기 때문에 지네들이 실제로 하는 거 없고, 다 그냥 한국에는 진짜 기레기가 너무 많고 구조조정이 돼야 돼요. 저런 그 기레기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실업자 많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지금의 기자들 90% 물갈이 해도 지금 놀고 있는 기자들이 다 바꿔치기 해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과거의 기자들은 그러한 기자 정신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기자들이 기자입니까? 기레기지. 저는 별로 인정 안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자유대한님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댓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전략 일본 전역에서 관측된 미사일 한국이 두렵다 난리난 상황. 그러니까 댓글 대체로 보면 인드라가 얘기했던 것들 다 얘기 나오는 거죠. 이거 이따가 이제 그 오늘 주제인 중국 일본이 통일한국을 지지하는 이유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덕후니업은 중국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젊은 시각 중국 관광객 비자 발급 제한 초강수. 지금 일본, 대만,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발 비행기로 오는 모든 승객에 대해서 다 그 검사를 응용하였죠. 여기에 더 한 발 나아가서 성렬형은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정비 정책과 비교가 되는 거죠. 초기 어떤 골든타임을 놓쳤죠, 문정비는. 그런 면에서 성렬형은 이 춘절이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춘절 때 우리가 지금의 일본, 미국, 대만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가는 한국도 어떻게 될지 다시 모릅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려면은 이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한학령 무슨 그 화장품이다 뭐다 게임이다 조금씩 풀어가고 있잖아. 반면에 한국은 초강수를 계속 두고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반정미당 자이파쇼 야쿠자 반정미당 논리에 따르면 중국의 굿신 돼야지 이런 관계가 된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문정비 때는 굴욕을 당했죠. 오히려 중국의 어떤 식민지를 전략하는 거 아니냐까지 우려가 나올 정도로
반면에 지금 송유령 정부는 어떻습니까? 원칙 있는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하니까, 친구를 더 소중히 하니까, 중국조차도 눈치로 본다 이거, 한국 눈치를. 이게 제대로 된 외교인 겁니다. 원칙 있는 대교. 중국과 한국만 딱 대비돼서는 국력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만은 안 되지만 미국과 같이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찝쩍거리기가 어렵다 이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죠. 나토 동맹국이 아니니까 침략한 거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성렬형은 원칙 있는 대응이 증거같이 나온다 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운전비가 얼마나 허접하게 했는가 비교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인간적으로는 문전비가 저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부터 철학이 다르고, 정책 하나하나가 문전비하고 성렬형이 다르다는 게 계속 비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들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반일 파시즘, 반중 파시즘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인들아 얘기죠. 반중 친미는 반중이 전략이고 친미가 전술,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익 파시즘, 좌우익 파시즘으로 갈 수 있어요. 친미 반중이어야 돼요. 친미가 전략이고 반중은 어디까지나 전술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자유연대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에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실리 경제 외교는 계속 가야죠. 그러한 면들을 계속 하는 것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중국과 무조건 다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우익 파쇼, 좌익 파쇼 들의 어떤 노름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전술적인 반중은 이런 지금처럼 문전비가 잡아내지 못한 한강 무슨 뭐죠 중국인 간첩 식당 뭐 이런 것들 잡아내잖아요. 성렬형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항원검사 비용을 이 국가가 부담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걸 왜 문전비가 안 했죠? 상호 호혜의 원칙이에요. 중국에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 중국에서는 중국이 그 비용을 다 부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다 해주고 호텔에 공짜로 묵게 해주고 도시락까지 제공해주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마치 과거의 조선 때 명나라 사절을 외교관을 특사 제접하면서 구심됐던 그 4대 외교죠. 이거야말로 안 그래요? 이런 4대 외교를 이제는 끝낼 때가 왔다. 문전비의 4대주의 정치를 끝장내가 와야 된다. 이런 건 당연히 돈을 내야죠. 왜 국가의 세금으로 내? 말도 안 되는 거죠. 잘하는 거죠. 박수를 보내고 싶네. 왜 피 같은 거 안 그래도 건강보험 폭등해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리 피 같은 세금을 건강보험료를 왜 저런 때도 비용을 줘야 되냐 이거죠. 잘하고 있다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준만 선생, 인달 강준만 좋아하죠. 발정미당 야구자는 성렬형을 양마하다 자해극을 벌이고 있다. 뭐 저는 강준만 좋아합니다. 뭐 이제 한 분께서 여전히 이제 그래요. 근데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을 임명한 것은
국기본이고, 국기본이 의중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기본이 박정희 대통령을 임명했고, 김대중 대통령을 임명했고, 성렬형을 임명했습니다. 동시에 반쪽노면도 임명했고, 문전비도 임명했죠. 임명했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것은 국내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국제적 관점이 우선입니다. 이 국제적 관점에서 조금 시야를 넓혀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과 사를 어쨌든 잘 따져보시고 이렇게 해서 자유좌파와 강준만은 자유좌파죠. 또는 강준만 자유좌파 인정합니다. 좋아하고요. 강준만. 한국의 언론학자를 두 명 들죠. 하나는 강준만, 다른 한 명은 윤용. 그래서 자유좌파와 자유우파가 주류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다. 이들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강준만이 꿈꾸는 그 민주당, 제정신 박힌 건강한 민주당이 재탄생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강준만 선생과 인드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반쪽노면과 문전비를 싫어해. 둘 다. 그거 아셔야 돼요. 강준만 선생과 인드라의 공통점은 반쪽노면과 문전비를 싫어해. 이거 이해하십니까? 아무튼 넘어가고요. 그럼 인드라는 자유좌파 아니냐? 저 자유우파입니다. 또 강준만 선생과 입장이 달라요. 비슷한 게 많을지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누리요. 이게 또 세계 최초 안 될 과학이 또 이런 것들을 얘기했네요. 여태까지 궤도만 왜 이렇게 아폴로는 3일 만에 가는데 다누리는 늦게 가냐, 기술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제 뭐 SF에서 나오잖아요. 이 중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역추진 발사 하려면 연료가 많이 들죠. 그래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폴로처럼 딱 직진 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역추진 뭐 발사 로켓 같은 거 이렇게 안 하려면, 안 그러면 달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서 착륙할 생각이 없는데 달에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궤도 따라가다 보니까 두어 달 걸린 거. 보통 요까지만 다들 다누리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세계 최초다. 뭐냐, 이렇게 지구와 달을 이렇게 동시에 찍은 사진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근데 이번에 다누리가 찍었어요. 거의 세계 최초고, 거기다 또 이렇게 달과 지구가 이렇게 딱 지구에 달이 지나가는 장면, 이런 것들을 찍은 것도 세계 최초가 아닌가. 그래서 단델과학이 잘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한국 천문학계는 다른 나라 대부분 국기본이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소스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준다 이거죠. 말하자면 학회지 같은데 중요한 학회지에 인용을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누리 사진을 이게 쌈박하니까 세계 최초일 뿐만 아니라 최신의 자료고 가장 선명한 자료니까, 우리가 마치 제임스 웹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이 다누리 사진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늦었지만 이런 면들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카시아님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헤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달 관계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 그 다음에 이것도 대부분 실제 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탐사정 표면은 금색인데, 이번에 다누리는 여기 실제 모습이에요. 특수 합금을 썼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다 이거죠. 이런 사진.
자, 과학 쿠키 하루 동안 만나는 나노 기술, 우리가 이렇게 나노 기술 쓰고 있다. RF의 10대 뉴스 참고하시고, 이런 거 생각하면 10대 뉴스, 미국 여태까지 반쪽 정원이 무슨 로켓 쏘고 뭐 이런 건 다, 예,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예, 예비 게임 격투기로 치면, 예, 메인 게임 앞에, 예, 시시한 애들이 앞에서 얼쩡대잖아. 예, 그렇게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반쪽 정원이, 예, 예, 자기 미션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거기에 서해피살도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한 게 한미해병 이런 거 다 하고 있고요. 자, 이제 1부 쉬고, 예, 1부 쉬고 지금부터 1분 쉬었다가 2부에서부터 오늘 주제인 중국 일본이 통일한국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